이렇게 아픈데 정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효은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꽉 막히거나 아니면 곧 꽉 막힐 듯이 좁아진 심장혈관인데요. 협심증 중에서 특이하게도 심장혈관이 깨끗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검사는 계속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형성 협심증 혹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도 하는 조금은 독특한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심장이 일을 많이 할 때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흔히들 나는 혈관이 몇 퍼센트 막혀서 스텐트를 넣었어, 나는 심하지는 않아서 약을 먹어야 한대 등등으로 말씀하시는 관상동맥 질환이 바로 협심증이고, 혈관 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응급시술을 요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협심증은 혈관이 많이 좁아진 곳이 없는데도 가슴이 협심증과 같이 뻐근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고는 하는데요. 혈관이 해부학적으로 좁아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하듯이 수축을 하면서 잠시 좁아졌다가 다시 풀리게 되는 독특한 종류의 협심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잠깐 경련하면서 좁아지는 병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병력이 아주 특징적인데 보통 가슴이 뻐근해지는 흉통이 아주 이른 새벽에 잘 생기고 음주와의 연관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주로 혈관이 예민해지는 야간, 특히 새벽 2시나 5시, 6시 요 즈음에서 가슴이 조여들듯이 뻐근하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가슴이 뻐근하다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통증의 양상이 때로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질환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물어봐야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병입니다. 일반적인 협심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심장에 부하가 걸릴 때 필요한 만큼의 산소나 영양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가슴 통증, 즉 운동 시에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증상의 정도는 답답함부터 압박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한 가슴 아픔, 또는 숨이 차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위치는 가슴 위치부터 명치 또는 목, 턱, 왼쪽 팔까지 방사되는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이 막힌 곳이 없는데도 일시적으로 경련을 하듯이 관상동맥이 연축을 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필요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흉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좁아지든 일시적으로 경련이 일면서 잠시 좁아지든 간에 결국 심장은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와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흉통이 생깁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협심증은 너무 좁아진 혈관의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열어주고 약물 치료를 통해 내피세포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게 해주거나 재발을 막는 등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스텐트 삽입술이 대표적이고요. 반면 변이형 협심증은 해부학적으로 많이 좁아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텐트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 아니라 심장 혈관의 경련을 풀어주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혈관 확장제를 사용해서 예민해져 있는 혈관을 풀어주게 되는데,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혀 밑에 투여하게 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약이 대표적인 혈관 확장제가 됩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위험인자나 악화인자의 관리인데요. 음주를 하게 되면 혈관이 훨씬 더 예민해지면서 경련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하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술, 담배는 금지하도록 수도 없이 제가 교육을 하지만 특히나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들은 제가 금주와 금연을 거의 목숨을 걸고 하도록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평상시에는 혈관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나 관상동맥 CT와 같은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병력이나 임상상을 듣고 의심을 해서 독특한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고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서 약물을 이용해서 수축을 유발하는 검사를 하거나 특수한 약물부와 심장초음파를 통해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고 심장의 움직임과 심전도 변화, 증상 등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좁지 않다고 하면 가볍게 여기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변형협심증은 때로는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련을 하면서 좁아진 혈관이 풀리지 않으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생기거나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 비교적 예후는 양호한 질환이 변형협심증입니다. 하지만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거나 위험 요소에 해당되는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심근경색증이나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약물 치료와 위험 유발 인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형협심증은 관상동맥 경련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 확장제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다양한 혈관 확장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 두통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적응하면서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약물을 조금 조정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의논해서 치료 방법을 잘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변형협심증도 약물 치료만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위험인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이고 특히 음주 시 혈관의 경련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를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 약물 치료로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해드린 환자분들이 한두 잔도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네, 안 됩니다. 다른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잘 조절해야 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결코 드물지 않은 독특한 질환, 변형협심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변형협심증은 혈관이 경련을 하면서 주로 새벽이나 음주 후에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한 통증이 생기는 독특한 종류의 협심증으로 혈관 확장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절대적인 금주를 비롯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일반적인 심장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서 약물 부하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진료나 검진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심장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티키타카 심장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